뉴스센터 김경훈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로 부상 중인 것이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관련 일부 자치단체의 목소리입니다. 언뜻 보면 잘 사는 지자체의 살림을 조금 떼다가 좀 더 잘 살아야 하는 지자체를 지원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우이웃돕기에도 인색치 않은 국민성을 가진 분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할까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김정순 기자입니다. 최근 화성시와 수원시 등 시민단체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방위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성 시민단체들에 의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설명회를 통해 화성시의 피해 정도를 가늠해보는 자리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도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받고 있는 국세인 교부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부 단체이고 보통교부세에서도 지원 대상이고 저희가 국도비에서도 차등 지원을 받고 있고 2중, 3중으로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방재정제도의 올바른 개편은 실질적인 지방세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항을 2014년 7월에 정부가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3,300억 이상 2018년도엔 3,700억 이상의 세입이 모자라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에게 뼈아픈 고통을 초래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다면 저희 시의 교통, 도로 기반 시설, 복지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보류하거나 재검토를 자치법에 의해서 법으로 보전이 되어 있는데 이 국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 소원도 가능하고 시민단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 모든 단체가 연대해서 중앙으로 적극적인 의사 타진을 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반 회계 예산이 1조 3천억이지만 2,700원이 얼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빼면은 한 1조 가량이 됩니다. 거기서 또 뭐 내부 자료 같은 자료를 빼고 그러면은 한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2,700억이라는 얘기는 거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아들, 딸이 결혼해서 나가 삽니다. 너 생활비 30% 갖고 와라. 이 못 살아요. 응? 그만큼 이거 심각한 사태입니다. 시민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1인 시위 정도로는 부족하다면서 시민단체 모두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집단행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개인적 일로 보면요, 그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정적 일로 보면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뭔가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그 자립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먹고 놀으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것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최인석 화성시장은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매년 2,700억 원의 세입 결손이 생기는데도 중앙정부는 한마디 상의도 없다면서 지방재정개혁안 발표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대 입장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6개 시에 8,800억을 걷어서 나머지 시에 몇십억씩, 많게는 100억씩 이렇게 나눠져서 그런 재정 문제가 해결되냐? 결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립도를 다 없애는 쪽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면 하향평준화의 개념보다는 자립할 수 없는 모든 226개 지자체가 교부금으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독창적인 지역의 사업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하셔가지고 최근 화성시는 2010년 OECD 평균 60.3%보다 1.2% 높은 61.5%인 재정 자립도 1위인 화성시 상황이라며 이번 개혁안은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화성은 일촉즉발 전운이 맴도는 분위기가 태풍이 오기 직전의 상황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방송 김정순입니다.